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몇 시간 뒤에 대통령이 이를 바로 수용을 했습니다. 현직 장관이 낙마한 거는 새 정부 들어 처음인데 빠른 결단의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그 대통령실에서 전재수 전 장관의 어쨌든 입장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는 저희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이제 장관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쨌든 송사에 휘말렸기 때문에 저는 장관직을 내려놓고 이게 혹여 이제 방탄 장관의 어떤 지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고 본인이 소명을 충실히 잘 하고 나서 그다음에 출마의 길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본인의 판단을 대통령실에서도 인정을 한 것이지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또 대통령실에서 굳고 말리는 것도 사실 서로의 부담을 나눠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 대통령실에서 올바른 판단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재수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이 신뢰했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좀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총재를 직접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를 타진했다라는 녹취록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통일교 게이트가 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에 정교 유착과 관련된 그 연루자가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지금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재수 전 장관이 현금 4천만 원 게다가 고급 명품 시계 2개를 받았다 이러한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리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일단 그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이 지금 직접 나서서 전재수 전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 길을 열어줬다. 그 길을 서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통일교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전재수 전 장관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접근하고 전재수 전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기를 더 줌으로써 본인 대통령은 의혹에서 피해 나가려고 하는 목적 같은데 과연 그것이 국민적인 시각에서 봤을 적에 대통령께서 충분히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의심을 갖고 있고요. 결국에는 대통령을 향한 수사까지도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반박하실 내용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 사이에서 사실 통일교가 이제 서밋이라는 행사를 통해 가지고 기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인데 어쨌든 이재명 당시 후보를 위해서 통일교는 이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 NBA 농구 선수와 화상 통화를 연결을 하려고 했고 또 이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하고 이제 연결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났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만났습니까?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어 사용을 확실히 잘 해야 되는 게 이 꼬리 자르기라는 거는 나에게 잘못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두머리에게 잘못이 있는데 내 잘못을 덮기 위해서 부하에게 전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통이 만약에 범죄가 있다면 전재수 장관에게 상관이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과 상관이 없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체포해라 지시해 놓고서 여인영 장관 그 사령관에게 이렇게 정가는 거 이런 것들이 꼬리 자르는 것이지 단어를 쓰려면 좀 다른 단어를 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인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 보고를 했었는데 여기서 공직자 비위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인사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 말이긴 한데 극소수가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게 만든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공직 사회에 이제 좀 경종을 울려야 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 이 전재수 장관 과 관련해가지고 통일교와 관련해가지고도 여야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이 통일교와 관련해서 불거진 있던 이 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좀 흩어질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 누구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조그만 것이라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라는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원론적인 발언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 대통령의 공직자 비위 문제와 관련된 언급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왜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 공직 기강을 와해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정부가 그
내란 관련해 가지고 공직자들의 제보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감시해라 이런 식의 분위기를 조성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런 식의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해 가면서까지 공직기강을 와해시키려고 한다면 어느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이 발언, 이 말씀이 공직자들로 하여금 굉장한 공포감을 형성하고 그러다 보면 불신의 사회를 초래할 뿐이다라고 네. 봅니다. 오히려 기강을 와해시킬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아니 같은 그 조직원이라고 같은 동료라고 해서 잘못되고 불의한 일을 했는데 그냥 눈 감으란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아니 또 직장 상사가 됐건 부하 직원이 됐건 동료가 됐든지 간에 특히나 공직자가 불법적인 일에 휘말렸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같은 동료라고 해서 눈 감아주는 것은 오히려 공직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주지시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한 상태인데 어제 특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도 윤 전 본부장이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만을 위한 편파 수사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의원실, 사무실까지 가서 탈탈 털었던 특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되었다. 그 녹취록을 지난 8월 달에 입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8월에 입수했다가 지금 넉 달 가까이 묻어두고 있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관련된 입장을 표명했단 말이죠. 특검이. 그렇다면 특검이 과연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있느냐.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의구심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있었다라는 게 지금 그 본부장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자금법은 7년이 공소시효입니다. 7년이 지금 지났을 수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특검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공소 자체를 없애주기 위한 그런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런 수사를 하고 또 관련된 사안들을 숨긴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이 좀 가득하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특검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특검을 향한 특검까지도 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그 정치권에서도 지금 특검을 향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뭐 특검을 한다 뭐 이런 주장보다는 사실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이제 뭐 특검을 주장하다고 하니까 네. 사실 저희도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이 끝나가는 이 마당에서 네. 사실상 내란 특검과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판에 그러면은 종합 특검을 다시 시작을 하는 새 판을 짜는데 그때 여기 통일교와 관련된 게이트를 얹혀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당내 의견도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게 네. 이제 어제 김영진 의원 같은 분들의 인터뷰에서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특검을 하자고 하면 바로 이제 뭐 누가 특검을 추천할 것인가, 그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막 이제 정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너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이러면서 이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국수본에서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이걸 보고 나서 결과가 미진하다고 하면 하는 것도 어떻겠냐라는 당내 의견도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은 정확히 저희 민주당이 야당 때 특검을 요구했을 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되새겨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자꾸 이제 그 특검의 수사가 편파되었다라고 하는데 네. 편향된 수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시작을 안 했는데 어떻게 편향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윤영호 씨의 진술에 의해서 특검이 인지를 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인지를 해서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하면 왜 사건 번호를 부여를 하고 조사 보고서를 만들었겠어요? 은폐라는 거는 과거에 김건희 씨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내역이 있는 걸 알면서도 사건 번호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은폐하다가 3년 후에 다른 그 검사들이 찾아낸 것을 그걸 보고 은폐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꾸 권성동 의원과 지금 전재수 의원 이걸 비교하고 있는데 네. 이 권성동 의원은요. 쉽게 말해서 공범끼리 연락을 주고 받으려다 잡힌 거예요.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 택배 배달원한테 실수해가지고 보좌관이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 어떻게 이거 잡아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엄격하게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특검이 사건 번호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은폐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특검, 특히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요.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국민들께 본인들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론을 도출했는지 매번 브리핑을 해왔는데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안 알렸습니까? 지난 8월에 입수한 건데 이제 와가지고 이것을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이거 너무나도 조약한 논리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특검이 결국에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면죄부를 사실상 부여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심이 가득한 상황이죠. 8월 달에 입수했는데 지금 결국에 12월 달에 알려졌다. 그것도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너무나도 일관되고 구체적입니다. 현금 4천만 원 그리고 명품 시계 2개. 뭐 제가 브랜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면 이 정도 국민들께 알리고 혹은 이것이 우리 특검에서 관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넘기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표명했었어야지 국민들이 납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은 의원실까지 찾아가면서 온갖 쇼를 벌이다가 이 전재수 전 장관 혹은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된 의혹들은 전부 다 묻었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저는 특검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제가 한마디로 추가드리면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에 힘이 실리려면은 그 5명의 의원이 전부 민주당 소속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 나경원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김규환 전 의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숨겨준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민주당만 숨겼다고 하지 말고 정치권, 국회의원들을 숨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 국민들께 소구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민주당 의원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까지 다 뭉땅거려서 숨겼다라는 의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개혁신당은 지금 뭐 국민의힘, 민주당 둘 다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운 우리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라고 어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나의 묘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일단 개혁신당이 전국 주도권이 없는 상황에서 소수당 입장에서 본인들이 전국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도 하나고요. 게다가 지금 뭐 강성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가 연루가 되어 있다면 그들과 무관한 개혁신당 쪽에서 특검을 추천하고 그것을 네. 대통령께서 받아주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민적인 눈높이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면 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저기에 대해 화답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네. 저희는 특검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특검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앞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다시 새 판을 짜가지고 추진하는 데 얹혀서 같이 하는 거에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이와 다른 문제로 일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런 특검에 대해서 주장할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이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공천 관련해가지고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 얼마 전에 녹취록 나왔잖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막 공천과 관련해가 논의를 합니다. 어떤 멘트도 있냐면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뭐 임명되면 하나하나 상의 드릴게. 아니 당 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하고 공천과 관련해가지고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을 이준석 의원이 몰랐겠습니까? 이런 말을 대통령이 한다면 대통령님 이거 지금 대통령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당에서 절차에 맞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피의자로 입건됐는데 무슨 자기 본인의 죄는 지금 바뀔 생각을 안 하고 남의 당의 문제는 뭐 특검하자고. 그래서 그 본인이 만약에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재수 전 장관의 사태로 부산시장의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권의 차기 부산시장 유력 후보였기 때문인데 사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한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아까 언급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오히려 전 전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를 도와준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이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하다 보면 전재수 전 장관 입장에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럼 수사를 받을 적에 아까 강성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퇴함으로써 나는 결백하다 이걸 하나로 입증했고 또 대통령이 거기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면서 전재수 전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기를 열어준 것이죠.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판단 잘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뭐 이제 전재수 장관이 지금 이제 수사받는다고 하고 또 이제 장관직 내려놓으니까 뭐 김도부 의원님을 비롯해가지고 몇 분이 나도 부산시장 한번 도전해 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김도부 의원님이 부산시장으로 출마하신다면 저희는 사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냐면 이 통일교에서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이 민원 때문에 전재수 장관에게 접근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일단 국회의 국토위, 해수위,
그리고 기재위, 그리고 한일 의원 연맹에 있는 의원들이 이 한일 해저 터널과 관련해 가지고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토위, 뭐 해수위, 기재위 다 국민의힘 소속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이게 부산시 관련한 민원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 정치인들이 관련됐을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통일교가 해왔던 전방위적인 로비 행태를 봤을 때 그런다고 하면 이거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좀 호재를 부르면서 너도 나도 출마한다고 할 때인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 그 염려가 되는 상황이고 네. 어쨌든 간에 저희는 전재수 장관이 잘 소명을 하고 나서 저는 그 부산시장에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에 하나 부산시장에 전재수 전 장관이 출마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들은 여러 명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박형준 시장이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전 장관의 사퇴가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시나요? 전 장관의 사퇴와 별개로 네. 제가 보기에 부산시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이 포갑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실책들이 계속 거듭해서 이루어지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를 정권 중간 선거로 아마 볼 겁니다. 정권 심판론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재수 전 장관이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국민의힘이 부산시장은 압승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그 자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조국 대표를 보좌하는 스텝이라고 한다면 네. 그 부산시장 출마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조국 대표 부산시장 출마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최종 목적지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앙정치 해야죠. 그런데 이제 바로 부산시장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중앙정치에서 멀어지고 국민들의 시선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저는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시국회 본회의가 어제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번 필리버스터 했던 가맹사업법 개정안 여기에는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 아니 국민의힘도 찬성하는데 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느냐 그렇죠. 이렇게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제와 상관없어도 됩니다. 무제한이라는 것은 시간에만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국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릴 수 있을 만한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왜 의제와 상관없는 거를 신청했느냐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이 마이크를 끄기까지 했는데요. 뭐 과거에 민주당이야말로 이 무제한 토론 제도를 제일 잘 이용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노래를 부르거나 뭐 책을 읽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본인의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이러한 논란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특히 의회 폭거를 국민들께 알리고 민주당 의원들과의 토론을 하려고 했었던 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 그리고 곽규택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라는 주장이던데요. 이제 국회법 102조에 보면 그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맹점법과 관련한 무제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회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신조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국회에서 과거에 의제와 좀 벗어나는 내용에 있어서 발언을 한 적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조금 감정선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이 사실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먼저 첫 번째로는 주영 국회 부의장입니다. 이분 같은 국회의장당 소속이면서 권한만 누리고 본인의 책임은 안 해요. 그러니까 사회를 안 보고 나가버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본인 자당 출신 그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그 나가면 그 사회도 안 보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도로 이 쟁점 법안을 하고 있을 때는 소위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서로 간에 쟁점이 없는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본인들도 이렇게 가맹점법에 찬성을 해놓고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 사랑하는데 왜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고 또 필리버스터를 할 때
아니 사실 국민의힘에서 나와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잠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옆에 의원들 깨우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습 국민들이 많이 봤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이 꼭 뭐 국민의힘만 잘못한 건 아니라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둘 다 양당이 지금 계속 감정이 안 좋아져서 좀 극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양 당이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우원식 의장이 그 당시에 마이크를 끈 것이 합당한 조치였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사퇴 촉구 결의안 이거를 또 제출을 했죠.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서 혹은 본인이 어떠한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국회의장이면 최소한의 그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고 국회의장은 또 당적도 없습니다. 당적도 없는 만큼 양당에게 공평한 그런 의장으로서 행태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힘 쪽에 더 양보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주의를 복원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어깃장을 놓고 거기에 마이크를 끈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원식 의장이 스스로 결단하실 필요가 됐다. 그리고 스스로 결단을 못 하신다면 최소한도로 국민들께 그리고 야당에게 사과하는 모습은 보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을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시끄럽죠. 장동혁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당력을 모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을 두고 이 당무감사위를 두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어떤 의도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국민대회라고 알려진 장외 집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똘똘 뭉치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을 헌납했다라고 하면서 단결을 강조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당무감사위원회가 뜬금없이 이거 최종 결과도 아닙니다. 이런 중간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장동혁 대표가 추구하고 계시는 당의 결합 그리고 단합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저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해야 될 것은 국민의힘 소수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한 그러한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그것을 형성해야 되는데 과연 당대표께서 그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계시느냐. 사실 당무감사위원회가 별도의 기구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되었든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하신 거는 장동혁 대표 아니시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임명하신 분이 만약에 장동혁 대표의 뜻과 어긋나는 행보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분을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자리에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성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이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개혁과는 좀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더욱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사실 의견이 있을까요? 그런 지적이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당내에서 기반이 조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보이니까 본인에게 우호적인 세력을 하나씩 더 붙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보는데 어쨌든 이제 서로가 친한계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 지도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국민의힘의 당력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서로가 다른 방식의 당력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당원과 지지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이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분노가 있어요. 네. 그럼 그 분노의 지점이 누가 있냐? 김건희와 한동훈에게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윤석열을 망쳤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가 있는 것이고 또 한동훈 윤석열이 키워졌는데 결국 한동훈 네가 제대로 된 그 윤석열과 협력을 잘 못해서 결국 이 사단이 난 것이 아니냐라는 이 어떤 책임감에 대한 분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인 걸 떠나서 어쨌든 감정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리더십을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 좀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총체적인 어떤 감정선의 어떤 난립이 있는 상황이라서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조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